간단히 우리 5월 29일 기사건 내용 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고. 알겠어요? 네, 내용들을 다들 보시면 그냥 기사 내용 이게 보니까 꽤 옛날 거예요. 뭐 경인일보라고 되어 있고 남영호 준설 우정 산단 조성, 이거는 지금 현재 지도에도 다 표시가 막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들 뭐 동시 추진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1조 투입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길게 쭉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하나씩 좀 잘라서 봤어요. 경인일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영호 준설 우정산단 화성시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라고 있는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18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 5월 달이니까 대략 지금 이제 5월 28일 거의 6월이라고 봐도 대략 한 6개월 전 이야기. 이걸 계속 보시게 되면 옆에 있다가 뭐 동시주인데 주민 설명회 한다. 근데 이 주민들을 만나서 봤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 1조를 투입한다. 근데 현대산업개발 혼자 했던 건 아니라고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남영호 준설토 매립. 근데 이게 준설토라는 것들도 이제 뭐냐면, 남영호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그 남영호를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안 돼 있어서 퇴적층이 많이 쌓여 있어서 농업용수가 잘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하튼 이걸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줬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옆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1조 사업입니다 라고 했어요. 옆에도 쭉 다 내려 있던 게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보면 2020년에 지원도시 개발 승인을 이제 그때 이제 승인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아직 지금 2019년도니까 이게 기사가 발표된 건 2018년도고, 그러니까 대략 2년 전쯤에 저런 식으로 기사화가 되고, 우리가 대체로 많이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됩니다, 맙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소문이 돌고, 대략 2,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시권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1년 이때 이제 승인 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승인을 거쳐서 27년 동안,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완료 시점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그렇다면 이 뒤로 조금 더 연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년, 이거 한 3년 정도 더 뒤로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거기는 완전히 산천벽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뻘로 돼 있던 그 150만 평이 한꺼번에 메꿔지고, 남영호는 지금에 있는 것처럼 어느 추 돼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1973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973년도에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안 돼 있던 것들 수질도 다 개선을 시키겠다. 자, 이게 놓고 보면 우정을 일원해서 이게 원래 이제 매양리 중에 그 안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푸니 사격장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걸 계속 많이 좀 찍어서 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나는 그냥 그 푸니 사격장 얘기들은 그걸로만 봤었는데, 기사화 돼가지고 뭐 오발이 됐습니다. 근데 53년간 일단 11명이 벌써 죽었네요. 그러니까 8명 부상당했고, 그 매양리 그 마을에 계속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 실제로 많이 오발탄에서 불발탄이라든지 이거에서 사람들도 죽기도 많이 죽었네요. 보니까 1조 사업입니다를 이거 먼저 싹 써줬던 게 뭐냐면, 민관, 그러니까 이게 민간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이고 관은 이제 화성시하고 뭐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이게 1조 산업입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1조를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보면 1조 자체도 굉장히 큰 거지만 현대산업개발 자체도 굉장히 큰 돈을 지금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얘네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잠시 다 보류 상태가 된다라는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기아차, 화성공사, 이 공유 수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준설비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흙을 파내는 것 자체는 준설토 자체, 그러니까 남영호가 그 1973년 이후 그러니까 해놓고 와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니까 쌓여있던 퇴적층들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자체. 그러면 쭉 놓고 보게 되면, 자, 이에 따라 준공 후 45년간 퇴적층이 좀 쌓여 있어서 준설형에서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근데 수건산업인데 정부 예산인데 1,500억의 절감 효과도 거둘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침수 피해도 있고 농업용수도 뭐 이렇게 확보하는 것들도 이게 주민들이 대체로 다른 4대강이나 이런 데서는 개발한다고 할 때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민들이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유는 여기가 지금 45년 동안 최저시행에서 쌓여있으니까 그 수질 자체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네요 라고 제가 써놨던 이유는 제일 첫 번째로 요거예요. 처음에 주민들이 이 절감 효과들, 농업용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수질 그 효과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조건 여기서 나타났고요. 두 번째 남양호가 있는데 14년 이후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저물 쌓여서 저수량이 급격히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있어요. 민원 발생들 이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73년 준공 후 보니까 제가 72년생이니까 전에가 이제 거의 50이 돼가는데 이걸 놓고 보면 거의 지금 몇 년간 가까이요? 여기 쭉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45년 반. 지금 훨씬 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아자동차 공장부지 확장 수요 거기가 아니라 이제 밑으로는 계속 그 항만 기능 그래서 실제로 우정 그 밑에 150만 평을 그 전체적으로 매립을 하게 될 때는 항만 기능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글로비스가 지금 떠 있는 건 평택항이 떠 있는데 이제 평택항까지 그 싣고 굳이 그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럼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밑으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바로바로 싣고 갈 수 있게끔 그 앞으로 서평택 그 다음에 당진 또한 이제 이 화성까지 세 군데 항만에서 치게 된다면 여기는 물류에 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일단 만들어지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곳에 사람이 몰려요. 사람이 몰려야지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활용도입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몰리면 어차피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울 계속 하는 이유는 서울의 자체에 일자리들이 있으니까요.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뭐 요번에 3기 신도시 갖고도 계속적으로 말들은 많아요. 왜요? 서울로 집중화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지방으로 가죠.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써놨어요. 국토부 정말 제대로 좀 해보자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거 이거 지금 도발성인 거 바로 맞아요. 왜냐면 지금 무조건 막 탁상 공론처럼 여기서 발표하고 저기서 발표하고 수습을 못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행정 따로 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 따로가 벌어져요. 당연히 지금 고심에 빠져 있겠죠 지금요. 근데 당시에 이것도 보시면요. 이게 1년 한 6개월 전 기사 내용이에요. 경인일보에서 분명히 실었어요. 보여주시면 당초 얘네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서울이 접수조차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지금요. 저는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요. 이제 와서 여야 정치권에서 입금해서 채용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국토부는 뭐 지역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에서 특별법 이행해서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비대화 또는 과밀화, 집중화해서 장벽에 근데 그 지역에 지금 뭐가 지금 우정 쪽으로 보면요. 비대화되고 과밀화되고 집중화되고 거기 뭐가 있었어요? 기아차 하나 달라니까 전부 다 논밭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과밀화되고 집중화되고 물론 그 일대 이렇게 막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쪽에 집중화를 시켜야 되고요. 과밀화가 돼야 되고요. 비대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대는 전부 다 이제 전초기지 역할을 다 할 거니까.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지금까지 접수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할 정도가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얘기했었는데 이 권한을 거는 중에 또 내년까지 그 내년이 지금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토지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딱 내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점들이 나타나요. 다시 예를 갖고 지금 초입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명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19년도니까 내년 이렇게 되고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 가면요 저는 실제로 주변을 막 다니니까요. 다니다 보면 거기 양평회장 거기 그분이 마을 그 소문회장이라고 얘기하시고 있던 그분이었어요.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얘기했어요. 아니 개발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완공 날짜가 거기 딱 찍혀있다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 마을 현지 주민하고 저는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이렇게 나와 있다? 더 길러진다? 저는 오히려 시간을 더 늘리고 있죠. 10년 안에 모든 게 판가름 나요. 그런데 이미 삽자를 파고 들어가는 그 순간일 때는요. 땅값은 요동을 쳐요. 이 시점을 보시고 무조건 완공 시점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갈아타고 갈아타는 것. 재테크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십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 요 기사건 하나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했고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전화번호 항상 있고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수시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본인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한도에서만 저는 투자하라고까지는 얘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화성은요. 투자처로서 굉장히 많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금대가 대략 한 1억대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이라고 얘기하실지라도 그 정도의 자금대가